안녕하세요. 맘선생입니다. 오늘은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들은 과연 그들의 아이들을 영어 유치원에 보낼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중학교 교사 경력 5년인 저는 일반 유치원을 보낼 수도 있고 영어 유치원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희 가족의 향후 계획에 따라 결정을 달리 하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 해외로 나가서 2년 정도 거주할 계획이 있는데 이건 아빠 회사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랑 그쪽으로 가닥이 잡히면 7세 때 놀이식 영유에 보내고 당연히 집에서 엄마표 영어, 아니 영어 육아를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 거주 계획이 무산되면 국내에서 초중고를 쭉 보낼 것이고 그러면 저는 영어 교육보다는 국어 교육에 더 몰입해서 해줄 거예요. 저는 영어 선생님이지만 결국 학교에서 정말 공부도 생활도 훌륭하게 해내는 아이들의 장점이 영어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결국 고등학교 가서는 입시 영어를 해야 되는데 입시 영어는 누가 스피킹 잘하냐, 원어민이랑 대화할 수 있냐 없냐 그런 걸 보는 영역이 아니라서 저는 우리 아이 교육에 있어서 논리력 위주로 키워주고 싶고 모든 학문을 만나게 해주는 도구인 국어 능력을 위주로 키워줄 것입니다. 그러려면 조기 영어 교육보다는 국어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신경 써서 해줘야겠죠? 근데 솔직히 영어도 중요해요. 영어는 이제 저희 아이들 세대에는 기본으로 탑재해야 되는 외국어 능력인지라 영어도 기본적으로 소통이 가능한 수준이 되게끔 해줄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또 영어 육아 해야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는 제 생각입니다. 근데 문득 다른 영어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제 오랜 대학 친구이자 중학교 교사 경력 5년, 고등학교 교사 경력 5년, 총 10년 경력의 현직 고등학교 영어 교사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통화 내용을 잠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둘의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응, 애기들 자? 응. 조용히 말해야겠다. 깨면 바로 통화 종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영어 유치원을 보낼까?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할 것 같은데, 일단 뭐, 경제적인 게 제일 많이 생각을 하긴 하겠지? 맞아.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어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거랑 또 다른 거를 음, 가르치니까, 그치. 영어 유치원은 좀 말하는 거나, 음, 글 쓰는 거나 이런 거 좀 가르치고, 뭐, 파닉스 음, 가르치고, 그러는데, 중고등학교는 뭐, 문법 가르치고, 음, 뭐 어려운 거 독해하는 거 그치. 가르치고 그러니까. 되게 다른 음. 영역이지. 그래서 영유를 나왔다고 해서 중고등학교 때 잘하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 근데 요즘에는 초등학교도 영어를 하니까 음, 초등학교에 가서 내가 만약 내가 영어를 잘 못하면 음, 주눅 들고 그래서 영어에 아예 아, 자신감을 잃으면 음. 또 흥미를 잃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긴 할 것 같아. 그 아이들보다 내가 잘 못한다라는 마음이 덜컥 들어버리면 영어 자체에 이제 동기를 이제 가질 수 없는 거지. 그리고 영어는 또 자기가 하려는 의지가 없으면은 음, 아예 그치. 뭐 할 수 없는 과목이니까. 흥미가 너무 중요하잖아. 흥미만 있어도 정말 붙을 수 있는 가속도가 어마어마한데. 음, 음, 그래서 영어 유치원은 되게 장단점이 너무 극명한 것 같아. 맞아. 그 흥미를 확 붙여줄 수도 있고, 음. 흥미를 확 떨어뜨릴 수도 있는. 맞아.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음, 아이의 성향 같은 음, 것도 좀 봐야 보고 되고. 결정을 하긴 하겠지?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영어 유치원의 성과가 달라지잖아. 그치. 근데 엄마들이 그 아이 성향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음. 어떤 성향의 아이들이 영유에 가서 잘할 수 있을까? 근데 나도 사실 뭐 애를 키우고 있지만 음, 내 애 성향을 나도 잘 모르겠고 음, 이 성향이 뭐 완전히 어릴 때랑 또 뭐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래서 성향을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 그치. 음, 우리가 이제 배울 때는 영어를 잘 배우는 사람들의 약간 정서적인 어펙티브한 면들을 따로 배우잖아. 이렇게 틀리는 걸 별로 안 무서워하고.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냐는 말이야. 어, 아이들은 모두 다 틀리는 걸 싫어할 텐데. 그런 척도가 정확하게 있는 뭐 심리 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음. 그리고 또 주변에서 막 들어보면은 영어 유치원 다녀서 뭐 성공한 케이스도 있지만 어, 뭐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고 숙제에 치이고 어릴 때부터 어,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아직 어린데 벌써 음, 이렇게 공부에 음, 앞으로 공부할 날이 얼마나 많은데 음, 벌써부터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음. 드네. 나는 그게 제일 무서워. 학습에 스트레스를 겪는 거. 음, 그래서 학습식 유치원이 되게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 또 많은 사람들은 학습식 유치원 선택하고 있고 장점을 느끼고 있고. 왜냐면 학습식이 애들은 또 워낙 또 백지처럼 얘기하면 맞아. 얘기하는 대로 공부하면 공부하는 대로 잘 받아들이니까 음, 애는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지언정 음, 효과는 많이 나오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음, 엄마들은 눈에 그치. 보이는 효과를 원하는 거지. 효과는 보이고 아웃풋은 음, 보이고 심리적으로 뭔가 불편한 것들은 우리가 또 막 볼 순 없고. 그치. 그럼 너는 이제 첫째 유치원 결정됐잖아. 그치, 됐지. 음, 나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영유도 몇 군데 상담을 가고, 뭐, 여기 동네에서 제일, 뭐, 영어도 잘 해주고, 음, 전반적으로 잘 케어를 케어. 해준다는 일반 그냥 사립 유치원도 뭐 되고, 그리고 음. 국공립 어린이집도 되고, 그랬는데 나는 결국은 그냥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택했지. 왜? 일단 영유는 음, 거기에서는 이제 상담을 할 때 여러 군데에서는 5살부터 하면 정말 음, 효과가 좋다. 어. 이렇게 막 얘기를 많이 했어. 다섯 근데 살? 5살. 왜? 왜 5살이야? 보통 이게 유치원을 5살부터 가는데 음. 영유도 대부분의 영유가 5살부터 많이 시작을 해. 그 유치원 입장에서는 이제 오랫동안 다니면 아, 자기네들도 이제 수입이 되고 아, 그렇구나. 5살부터 시작을 하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네, 영유는. 좀 근데 이제 엄마들 얘기를 들어보면 5살은 너무 어리다. 애가 너무 어리다. 음, 6살부터 보내도 좋다. 이런 엄마들은, 입장. 접근, 선배 엄마들은 그렇게 그치. 생각하는구나. 근데 이제 내가 영어 유치원에 가서 느낀 거는, 사실 6살 때 가서 하는 게 가성비는 제일 좋은 것 같아, 6살부터가. 음, 근데 이제 거기에 입장에서는 5살부터 하면 뭐 훨씬 6살 애들보다 음, 말하는 게 다르고 발음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아, 했었고, 약간 그런 신빙성이 좀 떨어지네. 너무 이제 이해관계가 보이니까. 또 어떤 엄마들은 5살을 보내서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음, 100% 이 사람들의 말이 거짓이다라고 할 수는 음, 없지만, 이제 많은 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6살부터 보내는 게 낫다. 왜냐면, 이제 어릴 때 일반 유치원이나 뭐 그런 데를 다니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음, 영어 유치원을 가면 영어에만 집중을 하기 그렇지. 때문에 그런 거를 놓치기 쉽다. 그렇지.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이 걱정이야. 일반 유치원에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영어 유치원에서는 딱 영어 4 스킬만 하잖아. 그치. 그런 뭔가 사회성이나 뭐 정서적인 역할 영역이나 뭐 이런 너무나 많은 유아 발달의 영역이 있는데 영어 유치원에서 그런 것들까지 모두 다 커버해 줄까? 그치. 그게 좀 의문이기는 하지. 영어에 특화되어 있는 곳이잖아. 어쨌든 영어 학원이고. 그걸 학원이니까. 응, 학원이지. 그래서 이제 영어 유치원은 응, 포기를 하고 응, 일반 유치원을 보내야 되겠다 응. 싶었지. 음, 너는 경제적인 것도 고려를 하면서 가성비나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음. 가성비 음. 생각 안 할 수가 없어. 너무 비싸잖아. 맞아. 월급이 얼마 되지 않는 월급을 다 애한테 쏟아야 되잖아. 그리고 그게 이제 내가 한 달에 그렇게 1, 200씩 내는 돈이 거의 다 우리 아이 교육에 간다. 그러면은 의미 있는데 그게 아닌 거 알잖아. 근데 사실 뭐 영어 유치원을 보내도 뭐 영어로 원어민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해. 음, 그럼 아이들은 듣는 거잖아. 이게 1대1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음. 그렇게 많은 인터랙션이 있지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또 5세 때 다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음, 집에서 노출을 많이 해주는 게 더 효과가 좋고 아니면 음. 비슷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았어. 근데 사실 근데 리스닝이 제일 먼저 시작되어야 되잖아. 이 리스닝으로 시작을 하면 되는 거고 5세, 6세 때 영어 시키고 싶은 엄마들은 그냥 얼마나 자료들이 많아. 영상물도 많고 요즘에는 뭐 넘치지 뭐.
음. 아이가 좋아하는 거 노래 틀어주고 찬트 틀어주고 영상 좀 음. 틀어주고. 그치. 그래서 나도 영어 유치원을 이제 안 보내기로 하면서 음, 집에서 좀 노출을 시켜주고 있긴 한데, 음, 이제 영유를 다니는 애들은 아웃풋이 눈에 보이잖아. 음, 대부분 엄마표 영어 책을 읽어보면은 아웃풋을 기대하지 말라고 해. 한참 음. 뒤에 나중에 나온다는 거야. 근데 영유는 그게 아니잖아. 아, 이렇게 영유는 약간 아웃풋이 아웃풋이 눈에 보여. 나오게끔 하는구나. 근데 엄마가 하면 음, 아웃풋을 기대하지 말라고 하고 실제로 아웃풋이 빨리 나오지도 않으니까 엄마 음, 입장에서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음, 나도 영어를 전공했지만 나도 선생님이긴 하지만 이제 음. 내 애를 가르치는 거는 또 다르고 나는 그치. 중고등학교 선생님이고 애기들을 가르치는 거는 경험해 다르지. 보지 않은 거니까. 너도 고민이 많구나. 음. 영어 선생님이지만, 심지어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다 해본 선생님이지만, 음. 그리고 영어 어쨌든 그냥 교육은, 일반 교육 과정을 따르는 걸 그치. 선택을 한 거지. 나는 사실 7세 생각하거든? 보내는 아, 것도? 7세가 제일 아무튼 가성비는 늦게 할수록 좋다고 했어. 아, 진짜? 선배 엄마들이? 어. 왜냐면 너무 어려. 5세 너무 음. 어리고, 음. 그 아이들은 사실 인지 발달이나 다른 발달적인 측면에 난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데, 그러니까 엄마들은 영어 교육을 안 하면 내가 아무 교육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근데 다른 걸 해줘야 되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걸 난 좀 더 공부하고 5세, 6세 때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7세 때 가면은 영어를 좀 시켜서 영유를 음. 보내든 조금 음. 인텐시브하게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유학을 갔다 오는 거를 나는 개인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만약 유학 계획이 없다. 대한민국에서 그냥 쭉 초중고 보낸다. 그러면 국어가 훨씬 중요하지 않아? 그치. 어차피 음, 영어 능력도 음. 국어 능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고등학교 영어는 논리 싸움이잖아. 원어민들도 우리 수능 영어 잘 못하잖아. 그래서 결국엔 논리력을 잡아주는 게 음.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한 과제인 것 같은데, 뭐 어릴 때 뭐 원어민이랑 스스럼 서스럼 없이 막 하이 헬로우 막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막 음. 아예 신분이 상승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실제로 영어 유치원 다녔던 애들도 음. 초등학교 뭐 고학년 가고 하면 늦게 시작한 애들이 다 많이 따라잡기도 한다고 하니까. 음. 진짜 궁금한 거는 대한민국의 이제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을 졸업한 아이들이 확률적으로 고등학교 가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이게 참 궁금하기도 한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누가 영유 나오는지 모르고. 모르지. 그치? 그치. 초등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인데 응. 걔가 영유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런 거를 물어보지는 않지. 내 생각에는 우리 음. 처음에 얘기했듯이 영어 유치원에서 그렇게 기본적인 4 스킬 통달하는 음. 것과 이 수능 영어는 완전 다른 영역이라서. 그치. 그리고 얼마 전에 일했을 때 중국에서 국제학교 다니던 애가 음. 왔어. 말하는 거 완벽하지? 당연히 음. 살다 왔으니까. 나보다도 잘할 수도 있어, 걔가. 음. 영어를. 음. 근데 내신 영어, 수능 영어 만점 아니야. 어느 정도 해? 일단 내신은 80점대 나왔었나? 영어? 영어만. 80점 너무 낮다. 그 문법적인 거나 좀 독해 능력이 좀 많이 필요한 거, 좀 생각을 해야 음. 되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왜 틀렸어도 왜 틀렸는지 설명을 해줘야 알아. 영어 유치원에 다니면서 뭐 자연스럽게 말하고 그런 거를 배우더라도 자기가 혼자 공부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 부족한 거지. 아. 그 솔직히 우리가 출제해 봐서 알잖아. 음. 출제자들은 의도가 있잖아. "이 문제에서 너네는 이걸 맞춰 줘. 우린 이걸 평가하고 싶어. 이걸 골라." 그거 정답 맞추는 게임이잖아. 영어는 특히나 우리가 어떤 문법 아이템을 하나 가르쳤으면 거기서만 막 평가를 하려고 하고. 근데 오히려 실제 영어 능력이 빵빵하게 있는 애들은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 음, 뭐 영작 문제 하나 내더라도 영어 잘하는 애들은 "이거 나타낼 수 있는 말이 막 몇 가지인데 내가 뭘 써야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맞아, 맞아. 내 아이가 영어 유치원에 보내는 목적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수능이나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가는 거라면 굳이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음. 목적을 생각해야 돼. 영유를 내가 보낼 거다 안 보낼 거다 이걸 고민할 때 음. 우리 아이 교육의 목적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국내 초중고 보내면서 입시할 거다 그러면은 영유는 필수가 아니고, 그러려면 솔직히 중요한 건 학습 동기인 것 같아. 맞아. 내가 안 시켜도 얘가 자발적으로 막 어, 끌어오르면서 공부할 수 있는.
맞아. 원동력이 필요하고 나는 그걸 지금 유아 때 잡아주고 싶어. 나 좀 많이 알려줘. 같이 생각해보자. 그래, 같이 생각해야 해. 늦은 시간에 전화 받아줘서 고맙고 깰까 봐 무서워. 또 연락할게. 응, 알았어. 네, 잘 들어보셨나요? 결국 저희 둘의 결론은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가성비를 함께 고려해보면 득보다 실이 많다. 아이 성향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겠지만 아이가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집에서 엄마가 영어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결론이 나왔어요. 단, 집에서 엄마가 영어 육아를 하면 아웃풋이 좀 늦게 나타날 것이고 이건 당연한 외국어 습득의 이치니까 엄마들이 좀 더 인내심 있게 기다려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죠. 성급하게 아웃풋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는 학습식 영어 유치원에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밀어넣지 말자는 등 이 친구와 저는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거의 모든 의견이 일치했어요. 그러나 전국에 계신 다른 영어 선생님들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마다 교육 철학도 다르고 주관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전 현직 학교교사 2명이 생각하는 영어 유치원에 대한 의견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